지금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해보세요. 지금 당신 집에서 1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물건이 몇 개나 있으세요? 서랍 안에 잠들어 있는 건전지, 언젠가 고치려고 뒀던 고장난 시계, 누가 선물로 줬는데 한 번도 안 쓴 찻잔 세트, 10년 전에 샀지만 2번 입고 만 코트, 뭔가에 쓸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한 비닐봉지들, 세어보셨나요? 그거 다 지금 당신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우리 여기 있어도 돼. 그리고 당신은 매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좀만 더 있어. 오늘 이 영상은 그 대답이 당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관찰해 왔어요. 특히 소위 말하는 잘 되는 사람들과 잘 안 되는 사람들의 차이를 연구하듯 들여다봐 왔는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는 학벌 차이도, 자본 차이도, 운 차이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서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집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이요. 잘 되는 사람들의 집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집에 오래 머무는 물건이 없었어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그 집에서 잠들어 있는 경우가 없었어요. 무언가 쓰임이 끝나면 그 물건은 반드시 그 집을 떠났어요. 반면에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들의 집은 달랐어요. 그 집엔 뭔가가 너무 많았어요. 쓰는 것도, 안 쓰는 것도, 언젠가 쓸 것도, 왜 있는지도 모르는 것도, 다 한 공간 안에 뒤섞여서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건 정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의 공간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 그 물건이 거기 있다는 건 당신이 허락했다는 뜻이에요. 경기도 외곽에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을 뵌 적이 있어요. 7순이 넘으신 분인데 혼자 사세요. 자식들은 다 서울에 있고요.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느꼈어요. 집이 작았어요. 방 2개짜리 아파트였는데 그 안에 사람이 숨 쉴 공간이 거의 없었어요. 거실에는 소파 대신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방 하나는 아예 못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주방 위에는 쓰지 않는 냄비들이 탑을 쌓고 있었고, 신발장 앞에는 신발이 넘쳐서 바닥까지 흘러내려와 있었어요.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어르신, 이 물건들 언제 마지막으로 쓰셨어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쎄, 쓰긴 썼는데 언제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그래도 버리면 아깝잖아. 언제 또 쓸지 모르는 거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어요. 언제 또 쓸지 모른다. 이 말,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는 미래에도 이 물건이 필요할 만큼 부족한 상태일 것이다라는 믿음을 공간에 새기는 행위예요. 무의식적으로 매일 이 물건들을 보면서 당신의 뇌는 신호를 받는 거예요. 아직 부족해.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 신호가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진짜 새로운 걸 시작하려 할 때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느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있다가. 공간이 사람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공간은 그냥 배경이 아니에요. 공간은 당신의 의식을 매일 조각하는 조각가예요. 두 번째 이야기, 버리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원래 버리는 걸 못해. 성격이 그래. 근데 흥미로운 건 그 성격이 사실은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저장 강박인데요. 사람이 물건을 못 버리는 데는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인 심리적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와의 단절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쓰지 않는 물건 중에는 추억이 담긴 것들이 많아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쓰시던 물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입던 옷, 젊었을 때 열심히 하던 취미의 흔적들. 이 물건들을 버린다는 건 그 시간을 놓아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물건이 있어야 그 시간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요. 두 번째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예요. 이건 특히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요. 부족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몸이 풍요로운 지금에도 혹시 또 부족해지면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에겐 그게 생존 전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전략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 않은데 몸이 기억하는 두려움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버렸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의 이면에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나는 나중에 필요한 것을 다시 구할 능력이 없을 것 같다. 버리는 행위가 무서운 게 아니라 버린 뒤에 나 자신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건을 못 버리는 건 물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세 번째, 이야기 잘 되는 사람들은 왜 자꾸 비울까? 다시 잘 되는 사람들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70 넘어서 유튜브로 억대 매출을 올리신 분이 계세요. 처음 그분 집에 갔을 때 솔직히 당황했어요. 너무 없었거든요. 거실에 소파 하나, 테이블 하나, 책 몇 권. 그게 다였어요. 어르신,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20년 됐어요.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분 방도 마찬가지였어요. 필요한 것만 있고 나머지는 없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어르신은 어떻게 이렇게 비울 수 있으세요? 안 아깝지 않으세요? 그분 대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아깝죠. 근데 있으면 더 아까워요. 있으면 더 아깝다고요? 네. 있는데 안 쓰이는 물건은 나한테 매일 죄책감을 줘요. 왜 나 안 써? 하고요. 그 죄책감이 쌓이면 내가 무기력해져요. 내가 아직도 이걸 처리 못했구나. 내가 아직도 이걸 결정 못했구나 싶어서요. 근데 없으면 그냥 자유로워요. 내가 오늘 뭘 할지만 생각하면 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안 쓰는 물건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당신의 뇌는 미세하게 인지 부하를 받아요.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정리해야 하는데. 저거 언제 쓰지? 저거 줄까 버릴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쳐가요.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지만 쌓이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해요. 잘 되는 사람들이 비우는 이유는 깔끔함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에너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없는 것보다 지금 나한테 있는 것을 잘 쓰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번째 이야기, 물건은 에너지를 먹어요. 이게 좀 신비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주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뇌는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스캔해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만 뇌 전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쓰여요. 그러니까
복잡한 공간에 있으면 복잡한 것을 처리하느라 뇌가 지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한 날이 있잖아요. 집에서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지치지 싶은 날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눈으로 보면서 내가 쉴 새 없이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걸 시각적 소음이라고 불러요. 청각적 소음이 귀를 피곤하게 하듯 시각적 소음은 눈과 뇌를 피곤하게 해요. 그리고 오래된 물건, 안 쓰는 물건, 뭔가 정리가 안 된 물건들은 특히 더 강한 시각적 소음을 만들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달려 있으니까요. 저거 처리해야 하는데라는 미결 과제.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해요. 완료된 일보다 미완료된 일이 기억에 더 오래 남고 더 많은 인지 자원을 소모한다는 거예요. 안 쓰는 물건은 바로 그 미완료의 상징이에요. 당신이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들, 아직 매듭짓지 못한 것들. 그게 물건의 형태로 집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매일 당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먹고 있어요. 5번째 이야기 비운다는 건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그냥 다 버리면 돼요? 아니에요. 비운다는 게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특히 오래 사신 분들, 많은 것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물건에는 삶이 담겨 있어요. 젊었을 때 처음 장만한 살림살이, 아이들 키우면서 함께한 물건들, 힘들었던 시절을 버텨내게 해준 무언가. 이것들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물건이 지금 당신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만 솔직하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쓰임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추억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나요? 추억을 지키는 거라면 좀 더 정성스럽게 간직하면 돼요. 서랍 깊숙이 먼지 쌓인 채 있는 게 아니라 잘 정리해서 가끔 꺼내볼 수 있게요. 추억은 소중해요. 근데 추억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채 그냥 방치하는 건 추억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방치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물건이 당신의 공간에서 지금 이 순간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역할이 있으면 있어야 해요. 역할이 없으면 그 물건에게도 당신에게도 이별이 더 좋을 수 있어요. 6번째 이야기 물건을 보내는 것도 연습이에요. 어르신들 중에 자녀들이 정리 좀 하라고 하면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물건 건드리지 마. 이 말 충분히 이해해요. 그건 단순히 물건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건 내 역사, 내 선택, 내 삶에 대한 자율성의 문제니까요. 맞아요. 아무도 당신의 물건을 허락 없이 건드릴 권리는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생각해봐요. 그 물건들을 내가 직접 내 방식으로 내 속도에 맞춰서 정리한다면 그건 자율성을 잃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율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내 공간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시 설계하는 거예요. 물건을 보내는 연습은 사실 결정을 내리는 연습이에요. 이 물건, 내 삶에 필요해, 필요 안 해.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건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라는 증거예요. 반대로 결정을 계속 미루는 건 내 삶이 나를 이끌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들은 결정을 잘 내려요. 작은 결정부터요. 이 물건, 남길까 보낼까. 이 결정이 쌓이면 더 큰 결정도 잘 내릴 수 있게 돼요. 공간 정리가 단순한 청소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건 삶을 결정하는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7번째 이야기 새 것이 들어오려면 헌 것이 나가야 해요. 이건 아주 단순한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걸 담을 수 없어요. 머리가 꽉 차 있으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수 없어요. 공간이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회, 새로운 경험. 이것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려면 먼저 공간이 있어야 해요. 물리적 공간이든, 시간적 공간이든, 에너지의 공간이든. 쓰지 않는 물건들로 꽉 찬 집에 살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건 꽉 막힌 도로에서 새 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길을 비워야 차가 와요. 공간을 비워야 새 에너지가 와요. 이게 풍수지리의 핵심이기도 하고, 심리학의 핵심이기도 하고, 어쩌면 삶의 핵심이기도 해요. 비움은 결핍이 아니에요. 비움은 초대예요. 새로운 것을 초대하는 행위예요. 8번째 이야기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요.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8살 여성분인데 오랫동안 우울감에 시달리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자식들도 잘 크고 남편도 있고 건강도 나쁘진 않았는데 그냥 무기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뭔가 의욕이 없고 하루가 다 거기서 거기고 어느 날 딸이 와서 방 정리를 도와줬어요. 처음엔 굉장히 싫었대요. 내 물건 건드리는 것 같아서요. 근데 하다 보니까 같이 하게 됐어요. 30년 된 옷들, 쓰지 않는 그릇들, 의미를 모르겠는 잡동사니들. 반나절 동안 트럭 한 대의 분량이 나왔어요. 정리하고 나서 방이 텅 빈 것처럼 됐는데 그분이 그 빈 방 한가운데 서서 갑자기 울었대요. 딸이 놀라서 왜 우냐고 물었더니 모르겠어. 근데 뭔가 숨이 쉬어지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이 깨끗하니까 뭔가 하고 싶어지더래요. 운동을 시작했어요. 오래전에 하고 싶었던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어요. 이후 어르신들과 모임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방 하나 정리해서 시작됐어요. 공간이 사람을 바꿨어요. 거창한 각오나 결심이 아니라 단순히 공간의 변화가 그분의 에너지를 바꿨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공간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아요. 공간은 우리의 기분을 만들고, 기분은 우리의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요. 9번째 이야기 나이 들수록 더 비워야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나이 드신 분들한테 특히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젊었을 때는 물건이 많아도 몸이 따라줘요. 정리도 할 수 있고, 치울 수도 있고, 이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때 가서 집 안 가득한 물건들을 정리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셔요. 또 하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먼저 떠나고 나서 그 물건들을 정리하는 건 남겨진 가족이에요. 자식들이, 며느리 사위가, 손자 손녀가 그 물건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어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느끼면서 동시에 평생 쌓인 물건들을 처리해야 해요. 이게 마지막 선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내 손으로 정리한다는 건 가족에게 주는 가장 실질적인 사랑의 표현일 수 있어요. 나는 내 뒤처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자존심, 얼마나 아름다운 자존심인가요? 10번째 이야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막막하실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제가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작은 서랍 하나부터요. 집 전체를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지쳐요.
오늘은 서랍 하나만 해요. 그 서랍 안에서 1년 이상 손대지 않은 것들만 꺼내요. 그리고 딱 하나의 기준만 써요. 이게 지금 내 삶에 필요한가? 필요하면 남겨요. 필요 없으면 보내요. 버리는 게 아까우면 줄 사람을 찾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그게 그 물건의 더 좋은 마무리예요. 두 번째, 물건에게 인사해요. 이게 유치하게 들릴 수 있는데 진짜로 효과가 있어요. 버리기 전에 그 물건을 잠깐 손에 들고 이렇게 말해요. 고마워. 덕분에 잘 썼어. 이제 보내줄게. 이 작은 의식이 아까움을 감사함으로 바꿔줘요. 그 물건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해주는 거예요.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니라 존중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훨씬 쉬워요. 세 번째, 들어오는 것을 조절해요. 비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뭔가 사기 전에 딱 한 번만 물어요. 이게 내 삶에 정말 필요한가? 6개월 후에도 쓰고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막아주는지 모르세요. 쇼핑은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충동적인 쇼핑은 나중에 정리해야 할 숙제가 돼요. 이 세 가지만 해도 1년 후 당신의 집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집이 달라지면 당신도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 비움은 삶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처음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지금 당신 집에 1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물건이 몇 개냐고. 그 물건들, 이제 어떻게 보이세요? 짐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제 작별 인사를 나눌 준비가 된 오래된 친구처럼 보이시나요? 비운다는 건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비운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을 더 선명하게 살겠다는 선언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이 공간에서, 지금 내가 가진 이것들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의지예요. 잘 되는 사람들이 비우는 이유, 이제 아시겠지요? 그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살고 싶어서 비우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서랍 하나부터요. 오늘부터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가장 작은 서랍 하나를 열어보세요. 거기서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비슷한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에 지금 당장 보내고 싶은 물건 하나만 적어주세요. 그게 오늘의 시작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미 아미타불 관세음보살.